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최종적인 근거를 찾아내 발포 명령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불산단에서 불법 오토바이들이 운행하고 있지만 올 들어 합동단속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도심 걷기 생활화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도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의 아픔이 서린 옥매광산이 있는 해남 옥궁해촌에 청년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5.18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겐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가장 큰 수건입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조사 결과 여러 정황들이 전두환을 가리키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근거를 찾아내 발포 명령 책임의 소재를 명료하게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월 21일 국민의 군대가 자국민에게 총을 쏜 전남도청 집단 발포 사건. 이날 계엄군은 조준 사격으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고 총을 맞은 시민들은 아직도 몸속에 총탄 파편을 담은 채 살고 있습니다. M16으로 쏜 것 같아. 하고 연말로 나왔고 내 몸속으로 한 3발, 4발이 들어왔어. 발포 명령자를 조사해온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청 집단 발포가 일어난 오후 1시 이전 일부 병력의 실탄이 분배된 사실을 확인했고 장갑차 기관총에도 5월 20일부터 실탄이 장착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이 발포 명령은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 동감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지휘체계에 있지 않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 상황을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보안사령부 간부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이는 계엄군의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실탄 배분 시점과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조사가 광주에서의 발포 책임이 누구에게 기속돼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령관으로 들어가면 보고 내용을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당혹스러웠고 짜증났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별도의 이 보고 라인과 지휘 라인이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전두환의 신복이자 50 실세로 평가받는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가 5.18 직전 광주를 방문했고 작전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남은 조사 기간 동안 발포 명령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불산단 내 무등록, 무보험, 불법 오토바이 운행은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이뤄져 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수백 대가 넘는 불법 오토바이들이 운행하고 있지만 5개월 동안 합동단속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영암 대불산단. 불법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는지 똑같은 곳에서 이틀째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 단속도 없습니다. 대불산단 내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무보험 등 산무 불법 오토바이는 줄잡아 수백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 한 대당 30-40만 원이면 중고 오토바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돈 많네, 돈만 줘요. 그러니까 우리 다 대불 그 다 오토바이고 여기 다 없어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많은 이유는 보험료 부담에 오토바이 등록을 기피하거나 같은 국적 사람들 간에 오토바이를 개인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 체류자는 번호판 등록 자체가 안 돼 무등록 불법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불법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한 달에 2번씩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경찰과 합동 단속은 4차례뿐. 심지어 단속된 10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1건. 그나마 나머지도 모두 계도 조치됐습니다. 5개월 동안 1건을 적발한 셈입니다. 신원 조회가 안 된다 혹은 인원이 부족하다가 관계기관들의 해명입니다. 신원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다는 게 코드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출퇴근 시간 나가야 되는 출퇴근 시간 인원이 없습니다. 도로 교통시설물 점검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2년 전 대불산단 치안협의체가 발족했지만 외국인 무등록, 무면허, 불법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안심 승하차 구역 38곳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목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58곳에 안심 승하차 구역 31곳을 설치했고 올해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추가로 38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심 승하차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정 구간을 지정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린이의 통학 차량에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분리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도의회가 전남연구원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독자적인 전남연구원의 기능, 재산 운영과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오늘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례에 따라 기존 광주 전남연구원 법인은 전남이 승계하고 광주는 법인을 신설하는 형태로 연구원을 분리 운영합니다. 걷기 좋은 도시 목포를 생각해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도심 걷기의 생활화가 시민들의 보건 의료 비용 지출을 낮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경영난으로 허덕이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 포럼에 실린 보고서. 주 1회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그렇지 않은 고령자를 비교했습니다. 걷기 운동 쪽은 의료비를 45만 원가량 지출해 그렇지 않은 쪽보다 12만여 원 적었습니다. 특히 걷기는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울한 분들에게 우울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하루 평균 8분에서 10분가량 더 걷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걷는 사람이 많을수록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걷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도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보행자 친화적 거리를 포트 스트리트에 추진하였는데 거리로 몰려드는 그 유동 인구가 54%가 늘었고 또 소비자들의 지출액도 47%가 증가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도시 걷기. 경기 침체와 대중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목포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일제 강제징용의 아픔이 서린 옥매광산이 있는 해남군 황산면 옥공예촌에 청년 마을이 조성됩니다. 이제는 명맥만 남은 옥공예촌이 청년 예술가들을 통해 활기를 띨 걸로 기대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 황산면 옥매광산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제주도로 끌려갔던 광부 255명이 귀향하던 선박이 완도 청산도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하면서 118명이 사망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옥매산 정상에서 일제 쇠말뚝이 발견되면서 이들의 억울한 죽음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서린 옥매광산은 지금도 운영 중이지만 이곳의 원석을 가공하는 옥공예촌은 세월의 흐름 속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60, 70년대 수십 명에 달했던 옥돌 공예가들은 이제 7명 정도만 남았고 대를 이어 가업을 잇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은 좀 많이 어렵고요. 저희 아버지만 이제 거의 본업만 이렇게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최근 옥공예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년단체가 주도한 눅눅길 사업이 최근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청년 예술가를 한 곳에 모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반은 폐교가 된 옛 초등학교, 구슬옥자를 거꾸로 형상화한 눅눅길 프로젝트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옥공예 마을을 기반으로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되고 옥매광산 다크투어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술가 친구들과 함께 한 달 살기 캠프를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넓은 자연에서 좀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도 건립되면서 진도에서 해남을 잇는 황산면 옛길의 옥공예촌이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한센인 마을에는 일제감정기에 지어졌던 일본식 신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센인 신사 참배의 흔적을 문화재로 남겨둬야 하느냐에 있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부적절한 표현으로 신사를 설명하고 있는 표지판이 남아 있어 최근 재차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센인들이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했던 고흥 소록도. 이곳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본식 신사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 민족신과 천황, 전범 군인들을 기렸던 장소입니다. 1935년 일본인 관료가 한센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위해 만든 소록도 갱생원 신사로 지난 2004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소록도에서 나고 자란 한센인들은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곳에서 신사 참배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요래 세 번 딱 치고 있으면 저기서 그걸 애운다고요. 아, 이걸 볼 때는 과거에 우리가 여기 살면서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소록도 신사. 그런데 정작 해당 문화재를 설명하는 간판은 천황이나 전범 군인들을 국가의 공로가 큰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지속해온 일본 사학자는 신사를 설명하는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서 발생한 실수 같다며 문화재 찬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설명부터 정확하고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일본적인 용어지 우리 용어로서는 이런 지도자가 나옴으로써 우리의 민족의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이거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 문제입니다. 신사를 지키던 사람이 숙식하던 건물과 일본 천황을 기리는 물건인 미꼬시를 보관하는 창고도 남아있지만 관련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편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문의했지만 문화재청은 고흥군청에서 만든 표지판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고흥군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표지판인 만큼 이를 세우게 된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남해안 일대에서는 요즘 돌고래 아내인 상괭이가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멸종위기종 상괭이들이 잇따라 폐사한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여수시 돌산읍의 한 해안가입니다. 1m 80cm 크기의 멸종위기종 상괭이가 폐사한 채 조류에 떠밀려와 있습니다. 폐사한 지 10여일쯤 지난 개체로 추정됩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가 폐사 원인을 분석 의뢰한 결과 질식사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상괭이는 3에서 5분 간격으로 수면 위에 올라와 폐 호흡을 하는 포유류인데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지난해 이후 여수 인근 해역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상괭이는 모두 46마리에 이릅니다. 버리니까 이제 떠밀려 다니다가 결국은 해안가 밀리고 이제 저희들이 조사 활동 다니면서 자주 발견이 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6구를 발견했는데 지난해는 한 40구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저희들이 거의 뭐 발견을 한 거죠.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 신고 자체를 안 해요. 또. 여수 연안 해역의 먹이 생물들이 풍부해 멸종 위기종 상괭이의 서식지가 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서식 개체 수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괭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 가로림만의 점박이 물범 보호 사례를 기반으로 여수 연안 해역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도 상괭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례 제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제 6월 임시회를 통해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간이 공존해야 되는 데 있어서 상괭이의 보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좀 해서 의원님들 설득할 예정입니다. 여수 연안의 상괭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활동은 지역만의 특성화된 생태 관광 콘텐츠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여수 연안의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괭이 보호 활동이 새로운 의미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는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제33회 졸업작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졸업작품 발표회는 최근 지구온난화와 함께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보다 밝고 청명한 미래 환경 이미지를 상징적인 옷으로 표현했으며 기성복 작품과 패션 아트 작품 등 30점의 작품이 연출됐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1000건 돌파를 기념해서 감사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감사 이벤트는 고향사랑 기부 2000건 조기 달성을 위해서 1100번째 기부자를 시작으로 100단위씩 2000번째 기부자까지 10명을 선정해서 3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합니다. 신안군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가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신안 지역 해양환경 보호와 캠페인 공동 추진,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상호 협력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완도수목원은 오는 31일까지 우리나라 자생 희귀 식물을 정교하고 아름다운 채색화로 만나보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한반도의 희귀 식물을 주제로 해서 부스나무, 양난초 등 국립수목원이 소장하고 직접 제작한 세밀화 작품 25점이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광주은행이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후원금 8천만 원을 전라남도에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은 전남체육회를 통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관람객 편의용품, 참가선수 지원금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은 또 영업정 현금 인출기와 창구 모니터를 활용해 전국체육대회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포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화합물 반도체 센터가 구축됐습니다. 화합물 반도체 센터는 화합물 반도체 설계, 제작 후 공정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기술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목포대는 지난 3월 전국 11개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과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회 남도 영화제가 오는 10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남도 에브리싱이라는 주제로 제1회 남도 영화제 시즌1 순천을 개최해 전 세계 25개국 80여 편의 영화를 9개 실내외 상영관에서 상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이달 말까지 조직 구성을 마치고 상영작 공모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 등 전남 지역 56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여성들의 노동과 교육, 돌봄 정책 등이 후퇴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 김현숙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성격차 지수가 146개국 중 99위인 점을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돼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와 평등한 돌봄 정책, 아동 청소년의 보호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목포 27도, 영암은 30도로 이맘때 기온을 5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강한 볕에 자외선과 오존의 지수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 목포와 전남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15도 안팎으로 서늘하지만 낮에는 한평이 29도, 무안은 28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과 강진 29도까지 올라 여름처럼 덥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소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2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은 맑다 구름 많아지겠고요.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당분간 전해상으로 바다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낮 12시 31분입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은데 제가 통화해봐도 될까요? 네네. 고객님, 보이스피싱 계좌로 확인되었어요. 고객의 사소한 몸짓 하나,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금융으로 고객을 이롭게 신한은행.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 기억하나요? 가진 건 사람밖에 없던 나라.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 각자의 자리를 지켜준 당신의 6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늘 당신 곁에. 다카스. 우리 애들 슬슬 큰 물에서 놀아야지. 벌써 글로벌하게 놀고 있죠. 알아보고 있어. 이번엔 뉴욕 친구들을 만나볼까? 미국에서 유명한 손님이 BTV 잼에 오셨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 I love Elmo. I love you. What a kitty. 잼 하나면 영어로 논다? 영어가 논다. 이제 그만 볼까? 오케이. 영어도 스마트폰 습관도. I love you. 올 여름 뭐래도 덥지? 입어봐. 입자마자 시원한 코드10. 초냉감 얼음실로 입는 내내 시원한 코드10. 이건 반드시 입어봐야 해. 코드10 K2. 또 여기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서프라이즈! 선물해주더니. 싶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선물인가? 부부의 날은 바디프렌드. 좋아. 9년 연속 판매 1위. 판CD를 만나면 덜 빠지니까 자신감이 살아요. 굵어지니까 볼륨이 살아나요. 풍성해지니까 스타일 살죠.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 관리에 역시 판CD. 풍성.